어렸을 적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만 굶으면 살이 쭉쭉 빠졌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예전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오는 현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40kg를 감량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실패도 많이 해봤고 성공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거 하나 없이 꾸준히 감량하거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습관도 잡고요, 정체기 없이 꾸준히 감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다이어트 코치 근짱입니다. 요즘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제가 옛날에는 진짜 감량 진짜 잘했거든요. 며칠만 굶어도 살이 쭉쭉 빠졌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면 되게 무책임한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했을 때 그 적응한 게 좀 오래됐다고 하면 효율이라는 게 생겨요. 처음은 운동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내가 운동을 원체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원체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량이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면 활동량이 높아지고 내가 쓰지 않았던 근육군들을 쓰면서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식단은 안 그럴까요? 내가 옛날에는 초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깨끗한 걸로만 바꿨을 땐 감량이 쭉쭉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적응이 되면 또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운동도 적응을 했고 식단도 적응을 했으면 답은 간단하거든요. 변화를 주면 됩니다. 변화를 줬을 때 충분히 감량이 되는데요. 운동을 더 해라가 아니라, 식단을 더 적게 먹어라가 아니라 방법 약간만 바꿔줘도 충분히 감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결책은 변화를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탄단지에 대한 비율을 바꿔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던 총량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안의 비율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플들, 인아웃이라든가 패시크릿이라든가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내가 평소에 먹던 것들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비율이 나오고요. 그 안에는 식이섬유도 있을 거고 당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내가 생각보다 지방을 많이 먹고 있다면, 혹은 내가 생각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다면 이것들의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방법은 전날에 내일 먹을 거를 미리 해두시면 똑같이 먹었을 때 충분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식사를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점심에 일을 하면서 부대 낀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대충 차려 먹으시는 분들이 있고, 퇴근 후에 저녁을 조금 더 거하게 먹거나 조금 더 든든하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저녁에 먹던 식사를 점심으로 올리고 점심에 대충 먹던 그 식사를 저녁에 조금 더 균형 있게 먹되 프레시하게, 라이트하게 먹게 된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저녁에 고기를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좀 먹었던 사람들이라면 두부나 생선류 혹은 해산물 쪽으로 조금 더 소화에 되게 부담이 없는 것들로 먹어보심으로써 변화를 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식을 바꿔보거나 혹은 줄여보거나 아예 안 먹어봄으로써 공복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아침에 그릭 요거트 혹은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하죠. 문제는 당이 있는 과일, 망고나 파인애플이나 복숭아나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당을 높여서 먹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러한 과일들을 먹지 말고 견과류나 조금 더 당이 없는 애들로 혹은 단백질로 채워서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거의 다 대부분의 회원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주말이 되면 풀어지거든요. 그러므로써 나오는 게 회식 혹은 외식,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횟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많이 먹고 있다라면
뭐 4번이었다면 3번으로 혹은 2번으로 줄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안 먹으시면 좋겠지만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회나 좋은 음식들, 채소가 있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우리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음식들로 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예시 말고도 엄청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결론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줘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을 때 체중은 분명히 빠질 거라고 확신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단, 운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가 집에만 있는 사람 혹은 평소에 걷지 않는 사람 혹은 내가 누워만 있는 사람이라면 걷기만으로도 한 2,000보, 3,000보만 걷기만 하더라도 운동이 돼서 종아리에 알이 배깁니다. 그럼 평소에 걷기를 했던 사람들은 2,000보, 3,000보는 껌이죠. 그래서 뭐 10,000보, 20,000보 이렇게 계속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무릎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원래 1시간을 걷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20분은 걷더라도 한 40분 정도는 사이클을 탄다든가 혹은 슬로우 조깅을 한다든가 계단 타기를 추가해 준다든가 약간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감량을 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셨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유산소를 주로 했다. 그러면 근력 운동을 포함해 주시고 내가 근력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유산소를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량이라는 건 있어요. 내가 평소에 1시간을 운동했던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변화를 주자라고 하는 거지 기존에 했던 거를 1시간을 하고 다른 거를 추가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만 명심해 주시면 되고 너무 무리한 운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활동의 변화입니다.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마셨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고요. 최소한 요즘엔 날이 더우니까 1리터 이상 혹은 2리터까지 마셔주면 좋고요. 그리고 카페인을 물로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페인이죠. 줄이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카페인을 많이 마시게 됐을 때 문제점은 우리 몸에 수분이 더 나가면서 갈증을 더 유도하거나 우리가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전해질, 미네랄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2번째는 제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데 햇빛 걷기입니다. 점심에 식사를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딱 20분 좋습니다. 걷기 딱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D의 합성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분,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나중에 잠을 잘 때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마시기랑 햇빛 걷기 이 2가지만 해주시면 충분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이제 감량을 좀 많이 했거든요. 40kg를 감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식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혹은 우리 회원님들이 많은 착각들을 하시는 것들을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제가 40kg를 감량하면서 10kg도 빼봤고요. 5kg도 빼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kg를 뺐을 때에 대한 식욕에 대한 부분하고 5kg를 뺐었을 때에 대한 식욕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감량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 기분은 좋죠. 근데 식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폭식이 터지더라고요. 그럼 5kg는 괜찮냐? 솔직하게 5kg도 그때 감량했었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사람들이나 요즘 회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유튜브에서 보면 이거 하면 5kg 빠진다더라 혹은 3kg 빠진다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의 체형, 환경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어그로성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체중량은 자기 몸무게, 현재의 몸무게에서 2~3% 정도면 괜찮다. 그게 월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60kg라고 하면 약 2kg 정도만 감량하시면 딱 충분하거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조급함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내 몸이 적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다시 리바운딩, 요요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2~3%만 생각을 하셔서 한 달에 꾸준히 빼겠다,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